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8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후보 4명. 어제 CBS 주간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다. 팻말을 들어달라. 4명이 전부 오를 들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이라는 거는 아마 뭐 직접 조사냐, 아니면 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냐, 또는 서면 조사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아마 서면 조사는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동훈 후보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 앞의 평등의 정신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당당히 조사받고 또 국민들한테 심경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막상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있다. 그런 전환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후보는 몰카 공작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이 분 것 같다. 그래서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상현 후보 역시 성역 없는 조사를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 그랬고 그저께 채널A 3차 TV 토론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OX 퀴즈를 나왔는데 여기서도 4명 모두 O. 지금이라도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말 사과할 생각이 있었느냐? 올해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4건의 문자, 그리고 25일 마지막 한 건의 문자. 마지막 한 건의 문자는 다툰 부분에 관한 김건희 여사의 대리 유감 표명 이런 거였고, 23일까지가 문자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거 아시다시피 저는 그건 사과 의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같은 기간에 다른 친윤계 의원한테는 또 사과할 뜻이 없는 것처럼 문자를 보냈다 이러지만, 중요한 거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과 의향을.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사과를 시키고, 그리고 국면을 바꿔서 총선에 유리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안 했다는 데에서 정무적 오판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다는 게 사과 의향이 100%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51% 이상이 있었다. 근데 그 후에 참모들이 일부 그거 하면 또 야당에서 이 사과한 부분을 물어뜯어 가지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접은 것 아닌가. 제가 이런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 검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해법이 안 된다. 대표 경선 주자 4명 모두가 수사에 대응하고 사과를 하라. 이렇게 지금 TV 토론을 통해서 연일 얘기를 하고 있다. TV 토론과 라디오 토론을 통해서. 이러면 어떤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거의 70%의 안팎의 여론이 사과하라, 수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대표 경선에 나온 4명조차 모두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결국 이게 훨씬 더 악화될 상황이다. 계속 버티면 훨씬 더 악화된다. 정치 여론조사, 정치 이슈 여론조사에서 70%라는 거는 100%나 거의 진배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국민의힘 지지자도 대부분 사과하고 수사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용산이 버티면 버틸수록 결국은 당정 간의 충돌 이슈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조사는 어찌 보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만약에 사과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과라는 게 어떤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죠. 물론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뭐 야당이 아이고 조사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야당은 그것도 사과한 부분, 조사받은 부분을 가지고 무슨 이게 그냥 면죄부준다 이렇게 공격을 하겠지요. 그러나 검찰이 조사를 해서 이게 청탁금지법에 뭐 위반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뭐 처벌 가능성 여부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지금처럼 70%가 사과하고 조사받아라 이거는 조금 내려갈 겁니다. 왜? 1차적으로 뭐 검찰이 아무리 뭐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뭐 그렇게 이제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일단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도층의 일부는 그래 저거는, 그리고 이제 법조계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요. 저거는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라고 해서 국면이 바뀌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정말 이 악화된 여론이 호전되지 않는다 형. 그러면은 저는 김건희 특검 못 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요, 당정 간의 이슈가 지금 벌써 김건희 문제로 3년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피로감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지금 국정 동력이 회복 안 되고, 저는 이것이 이번 총선 완패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때 만약에 뭐 김건희 특검법, 어차피 총선 전에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정략적인 공세니까 총선 후에 공정한 특검이 나왔을 때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선을 돌파했으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때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총선 후 특검 대신 공정한 특검에 의한 조사 하겠다. 그렇게 되면 총선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공방을 벌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졌다면 아마 이종섭 전 주 호주 대사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야당은 무조건 정치 공세야 라는 판단하에 뭐든지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임명하는 문제까지 간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다 정무적 감각, 정무적 판단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와서 이제 국민의힘 대표 경선 주자 4명이 모두 다 사과, 수사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아무런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일부 그 뭐 변호인 측을 통해서 뭐 검찰에서 이제 뭐 그 행정관한테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글쎄 이게 뭐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설명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여론만 악화시킬 뿐이다. 전혀 해법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진실이다 라고 하면 검찰에 얘기해서 검찰에서 자기가 본인이 가서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돌파해야지.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가 뭐 저는 대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동훈이 대표가 되든 뭐 원희룡 또는 나경원이 되든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충돌할 이슈입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실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강력하게 충돌할 수 있는 이슈죠. 그렇다면 이 강력하게 충돌할 이슈를 그냥 이제 내일이면 모바일 투표 시작합니다. 그냥 놔두고 넘어갈 수 있는 거냐. 그리고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회복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20몇 %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로 앞으로 2년 한 8개월, 9개월 이걸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2년 10개월 정도 남았군요. 갈 수 있을까요? 그거 앞날이 예측 불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차피
국민의힘 대표 후보 4명이 모두 김건희 여사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사 뭐 이런 거를 촉구하고 있으면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시점, 제가 보기엔 적절한 시점이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차피 국민의힘의 대표가 딱 등장을 하면 맨 첫 번째 문제로 해결해야 될 이슈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하고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고 했고, 한동훈 지금 후보는 공수처 수사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제3자 추천 특검법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23일에 될지 28일 결선 투표에 가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즘 분위기로 보면 막판 그 이슈에서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결국 그 1차 투표에서 끝나겠죠? 그러면 23일 1차 투표를 하고 나서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그리고 수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국면을 바꾸고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원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리고 뭐 한동훈 그때 대표가 법안을 해병대원 특검법 그 국민의힘 안 이걸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제안을 하면 민주당과 이제 논의를 하겠죠. 제3자 추천 부분에 관해서. 그러는 사이에 공수처가 수사 발표를 하지 않을까. 공수처 수사 발표를 촉구하고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지금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의 충돌 이슈가 누적돼 가고 있는데, 그건 누가 대표가 돼도 이제는 마찬가지의 형국이 돼버렸다. 자, 이러면 누군가는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누가? 제가 보기에는 결국 대통령실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 여론이 너무나 악화돼서 더 이상 돌파할 방법과 힘이 없다. 그러면 그 뜻을 받아야 되는 거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는 4사람 모두가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그걸 버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방법입니다. 방어도 방어 전선이 일정하게 형성이 돼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 방어 전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4명의 공통된 의견, 이거는 받아들이고 나서 국면을 바꾸고 다음 국면으로 가야 조그만 빛이라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